안녕하세요, 이바입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그 사이 이재명 취임 100일을 맞이하면서 실시간으로 갈기갈기 찢기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100일 전에 나라 망했다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빠르게 망해가는 걸 지켜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망국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검찰청도 폐지되고 방통위도 없어지고 기재부도 해체시키면서 예산권도 대통령실로 넘어가고, 그리고 도대체 미국 가서는 뭘 하고 온 건지 아직도 관세를 미친 듯이 쳐맞고 있던데 자기 입으로 아직 협상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있더군요. 왜 사인을 남들은 사인하는데 너는 사인을 못하냐. 우리가 어디로 간 게 아닙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거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하면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결과는 현재 있는 상태대로입니다.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작은 고개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됩니다.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강제 추방당하는 자국민들 송환 협상을 했네 어쩌네 가짜뉴스 퍼뜨리기 바쁘고 나라가 진짜 개판입니다. 그나마 아직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2030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도 국민의 반 가까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종중, 종북, 좌파 척결을 외치고 있다는 점, 저와 같이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점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 조사받고 있는 유튜버분들 많이 계시던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보수의 이념을 지지하고 소위 극으로 불리는 인간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이라서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대다수의 애국시민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보통 어린 나이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기가 힘들죠. 어렵고 딱딱한 주제이기도 하고, 보통 청소년기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나이니까요. 그래서 아빠가 뉴스 보고 계시면 채널 돌려버리고 싶고 그랬던 거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게 자라왔고 성인이 되어서야 굵직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시절 저희 집이 갈비집을 했었거든요. 돼지갈비도 맛있었지만 소갈비살과 갈비탕이 메인이었는데요. 얘기 끝났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광우병이 제대로 터지면서 그 당시에 온 동네에 소고기를 다루는 집들은 진짜 다 망했어요. 안 그래도 2,500원짜리 삼겹살집들이 미친 듯이 생겨나던 시절이거든요. 로스 2000, 돈데이 같은 프랜차이즈들 기억나시나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저렴한 삼겹살집들과 경쟁하기도 빠듯한 때였는데 광우병이 국가적으로 터져버린 거죠. 저희 집은 반찬이 8, 9개 깔리는 그런 고깃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식들과 함께 오는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집 반찬을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잘 먹는다고 하시면 반찬통에 조금 싸주기도 했고, 초딩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저희 가게 들려서 아이스크림 퍼먹고 가고, 그냥 정 넘치는 동네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 뚫린다, 미쳐 날뛰다 죽는다, 이런 괴담이 퍼지는데 자식 데리고 오던 부모들이 소고기집을 오겠냐고요. 심지어 단골 손님분들은 미안해서 어떡하냐고, 상황이 이러니 올 수가 없다고 저희 걱정해 주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어요. 그땐 진짜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고기 먹으면 잘못되는 줄 알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우병은 거짓 선동이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대선 패배 불복과 이명박 정부 퇴진이 목표인 좌빨 정치 세력들의 농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거든요. 저와 우리 가족들처럼 일반 국민들이요. 정치는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고 배웠는데 진영 논리에 갇혀서 국민들을 겁주고 소축산 농가들,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던 놈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온 나라를 괴담으로 선동하던 놈들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어린 학생들을 거리로 끌고 나온 전교조 선생이라는 것들, 거리로 나온 인파에 신나게 깃발 흔들며 선동질을 해대던 한국 진보연대 주도의 광우병 동맹, 전교조, 범민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전농, 참여연대, 민변, YMCA, 흥사단 등 1842개의 단체들, 허위사실로 국민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PD수첩 조능희 송일준 PD, 증거 하나 없는 뇌피셜로 웹툰 그려서 전 국민을 선동하던 다음과 강풀,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던 구 김민선, 현 김규리, 그리고 김미화, 김구라, 이동욱, 송백경, 이하늘, 이승환, 권혜요, 박미선, 기타 등등 수많은 연예인들이 이 무지하고 무매한 선동에 입을 모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광우병 사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와 근거들이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한 가짜뉴스와 선동에 패배한 부끄러운 역사이자 무법, 무정부 그 자체로 평가받고 기억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광우병 난동 촛불 집회가 똥86 민주화 세대들이 더 어린 자식 세대들에게 군중 심리로 똘똘 뭉친 집회의 힘을 처음 맛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점부터 나라가 대중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광우병 이전엔 모르면 그냥 닥치고 있는 게 미덕인 시절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진리였죠. 근데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학습을 하게 된 거예요. 몰라도 틀려도 일단 소리내고 대중 앞에 서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걸 무식한 연예인들이 배우게 된 거죠. 다수의 의견에 편승하면 내가 주장하던 의견이 틀릴지언정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직 나에게만 올 리 없다 라고 믿었고, 다수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면 그만이지 라는 배짱이 생겼던 거죠. 이는 일개 개인이 군중들 앞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던 배경이 되었을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전치동 한원 박사입니다.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본인이 경솔했다, 사과한 연예인 하나가 없고, PD 수첩 만든 조능희 PD는 MBC 기획편성 본부장에, 송일준 PD는 광주 MBC 사장까지 해먹었으니 말 다 했죠. 이전까지는 여러 사람 앞에서 특히 잘 모르면 나대지 않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배운 게 많고 할 말이 있어도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던 풍토의 시절이었죠. 그런데 모두가 근거도 없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박수 쳐주고 심지어 뉴스에도 나오게 된 거죠. 대중 앞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뽕의 힘이 얼만큼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저희가 그 급식 배우입니다. 그 재료가 미친놈이 어떡합니까? 그게 이런 괴물 같은 종자들을 키워왔고, 이 괴물은 그 어떤 커리어 없이 지금 한 나라의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죠. 아무도 뽑아주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이 당시에 저는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검색해봤고, 읽을 수 있는 기사들은 빼놓지 않고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조금만 검색하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해하고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했던 저는 좌빨들의 집단적인 정치 공작을 극혐하기 시작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 눈 떠보니 내 나라는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이었고, 자유라는 가치는 소중하다기보단 그냥 당연한 환경이었고, 어린 나이에 자유시장 경제 같은 개념을 이해할 리는 없었으니 제가 보수의 가치를 공부하고 배워서 우파의 이념을 따르게 된 건 아니겠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북한을 찬양하고 사회주의를 갈망하는 미친 사람들, 집단을 이루어 선동을 일삼아 나라와 국민의 혼란을 가져오는 좌빨 세력들에 대한 극한 혐오로 인해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에 서게 된 인간이 되었다고 봐야겠죠. 너는 왜 우파가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그저 나라를 좀먹는 좌익 세력들의 반대편에 서 있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우파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와 어떤 사건을 통해 지금의 자리에 서 계신가요? 저는 광우병 사태를 경험하고 군복무를 이행하면서 더욱더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좌파 세력에 대한 혐오는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직업을 갖고 돈을 벌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몸소 이해하게 됐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좌파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보고, 전향이 가능한 사람들은 하루빨리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면서 오늘은 반대로 왜 제가 우파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깨어있는 좌파인 척 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거든요. 나는 좌파지만 조국은 싫어해요. 나는 이재명 뽑았지만 나라 빚 느는 건 걱정되네요 하시는 분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저희들 눈엔 다 똑같은 정신병자로 보일 뿐입니다. 너는 왜 우파야? 라고 물어보는 지인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자, 골라봐 한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여행 오고 싶어 할까? 북한 여행 가고 싶어 할까? 공짜로 여행시켜주면 중국 갈래? 일본 갈래? 국적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미국인 할래? 러시아인 할래? 그냥 이 질문지 던져주시면 빠르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을걸? 일본, 중국 둘 다 싫어. 이건 조금 극단적인 질문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변화할 수 있게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조사해 볼게요. 고맙습니다.